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구독자 사연은 해도 심한, 너무 심한 남편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긴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쭉 읽어보면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사셨던 것도 정말 대단한 그런 인내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거의 종합 세트인 남편분이죠. 첫 번째, 남들한테는 정말 자상한 남편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집에서는 이 아내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폭행도 했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폭행을 했을 때 이제 시댁에 전화를 했을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시댁의 그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왔어요. 그 와서 처음에 좀 아들을 혼내는 듯 하더니 이제는 조금 지나서는 혼을 막 내다가 나중에는 이분한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이분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폭행은 이제 또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폭행은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이 폭행하는 남편은요, 바로 경찰서 전화해야 됩니다. 맞고 사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참, 이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밖에서는 좋은 남편인 양 그래 보이고, 집에서 이런 식으로 폭행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얼마나 했을까요? 그냥 직장생활 다니면서 밖에서 힘든 거 화풀이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남편분도 이제 회사에 가서 힘든 부분이 있겠죠. 와이프한테 폭행할 정도면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회사 생활도 만만치는 않겠죠. 그리고 또 밖에서는 또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혼자 갑갑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한 거죠. 이혼 서류를 제출했더니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봐달라라고 이제 또 사정하고 그래서 또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는 절대로 이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골 때리는 게, 겉으로 봐서는 자기는 이제 너무나도 좋은 거죠. 좋은 아내, 반듯한 아이들, 새 아파트 분양도 받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이걸 부러워하는데 이혼은 못 하겠다. 본인의 잘못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케이스는 비단 남편,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못된 행동을 하는 상사 혹은 친구지간에 상처를 주고 무시를 주는 사람의 행동, 다 일맥상통합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도 몰라요. 본인은 본인이 했던 그 얄팍한 행동만 정당화시키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인정을 못하는 거죠. 본인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고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다, 그 하나가 자기는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폭행도 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들들 볶는다고 하나요? 들들 볶아버리니까 이분은 이제 병을 얻으셨어요. 전업주부신데 병을 얻으셔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건강도 나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애들도 다 컸어요. 이제 뭐 애들도 다 20살 다 20살이 다 넘었고 성인인 거죠, 이제. 성인인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사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 참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남편이 변하느냐? 중요한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 시어머니도 폭행한 아들을 처음에 혼내면서 마지막에는 며느리를 혼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겪다 보면 이 관계에 중독이 돼 버립니다. 이 중독이 돼 버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도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냥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참아낼 수 있으실까. 그리고 또 이 건강이 나빠진 상태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 50대 지금 초반이신데 50대 초반이시면 아직도 뭐 80, 90, 뭐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자, 애들도 이제 뭐 다 커서 각자 생활한다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남편과 3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30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내면에서 이런 외침들, 끊임없는 이런 외침들을 계속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한 번 그 이혼하려고 했던 것을 접고, 두 번 이혼하자는 걸 또 접고, 이런 식으로 되면 남편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이러다 또 말겠지? 또, 또 잠시 또 뭐 잘하는 척 하면서 이러다가 또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들이 둘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이렇게 때렸어요. 때려서 B가 가만히 있었어. 근데 A가 또 때렸어. 더 세게. 그 B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A가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그래서 B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B가 이제 때리지 마. 때리면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럼 A가 멈칫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툭 때려요. 그래서 B가 선생님한테 이른다니까. 근데 안 일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때립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폭행을 하는 기질. 그 다음에 뭐 중학생들 보면 집단 폭행하잖아요. 그런 나쁜 애들이 있잖아요. 그 집단 폭행을 했어. 그런데 좀 세게 폭행을 해서 그 폭행한 학생이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선생님한테 이럴 거다. 그래서 잠깐 멈칫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안 일러 바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때립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직장 상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험담을 하고 폭언을 할 때 요즘 그 스마트폰 녹음 장치가 되게 좋잖아요. 녹음을 해놓는 거죠. 녹음을 해놓으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제 어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폭언을 많이 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언을 듣다 이 부하 직원이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뭐 스마트폰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되잖아요. 그 녹음했는 상태에서 그 녹음 파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인권 이런데 신고하니까 뭐 그냥 게임 끝나버리면 그냥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말도 안 되는 뭐 폭행도 하고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이렇게 덜덜 볶는 사람한테 계속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2,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동안의 그 고단한 본인을 위로하고 정말 너무나도 고단하게 살았던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어루만져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어루만지고
본인을 위해서 지내보고 본인을 위해서 생활해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을 더 아끼고 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돌고 하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이 상한 뭐 좋든 나쁘든 자기 기분의 감정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20-30년 남아있는 그런 앞으로의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행복이 먼저다의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사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참 대부분이 이제 주부분들의 사연들이 많습니다. 남편분들은 사연을 저한테 잘 보내질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구독하시는 분들의 거의 80%가 여성분들이시고 한 17% 정도가 그 남성분들이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의 비율이 적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남편들이 밖에서 물론 힘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집에서 그 감정을 쏟아내고 감정의 쓰레기를 집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재력이든 명성이든 권력이든 그 분야의 탑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이런 내공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은 와이프를요 여왕 모시듯이 합니다. 그냥 밖에서 행동, 집에서 행동 물론 이제 다를 수는 있죠. 밖에서 행동, 집에서 행동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똑같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와이프를 여왕 모시듯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제일 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집안 살림 다 하지. 애들 대케하지. 그 돈 벌어온 거 다 관리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응? 그다음에 뭐 집안일이 쉬운 거 같습니까? 한번 빨래 한번 며칠 해보십시오. 그거 장난 아닙니다. 밥하랴 반찬하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승승장구하지도 못하고 밖에서 겨우 살아남는 정도 수준? 겨우 살아남는 수준 위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말이지 힘쓰는 와이프한테 감정 쓰레기를 표출하고 감정을 퍼붓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하급이죠, 하급. 그래서 본인이 그런 하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왜냐? 본인도 긴 시간 동안 관계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관계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가셔야 되고 그 본인의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외침들을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애들은 다 컸으니까 이제 괜찮죠. 그 애들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어머니. 왜냐하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모성애, 부성애는 다르거든요. 보통 그 아들들도 어머니 하면 가슴이 애로웁니다. 아버지 하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성애, 부성애는 다른 거죠. 이제 그런 모성애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분의 어떤 행동에 응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응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남편은 첫 번째 본인이 아주 잘못했다.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고 본인이 얼마나 와이프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만 모면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그 나쁜 버릇이 나오고 이런 쳇바퀴 도는 이런 반복적인 것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끊어야지 그래야지 정신도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개가천선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의심할 수 있죠. 대부분 뭐 그렇게 개가천선하기 쉽지 않죠. 근데 뭐 그게 그런 오랜 관계에 중독이 되셨더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또 조언을 또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하셔서 근데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해도 너무 심한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도 너무 심한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실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그런 행동을 겪고 또 용서하고 그런 것에 고리를 끊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